안녕하십니까.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의 진행을 맡게 된 엘리펀디라고 하고요. 네, 방송부터 진행까지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힙합 뮤지션입니다. 앞으로도 영상 이외의 곳에서도 여러분들과 소통하기를 희망하며,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볼 텐데, 이곳은 어디냐?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 와, 어려워. 발음부터 어려워. 네. 그곳에 특별하게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메타버스와 강원산업의 미래라는 크나큰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존 대면 강의식 포럼에서 최근 트렌드인 영상 제작물로 올해 새롭게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기관장님 인사말 굉장히 지루하죠. 삭제합니다. 그리고 공단 소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강원 춘천 지역에 그 캐릭터 소프트웨어 콘텐츠 제작하는 기업들이 모여 계신데, 해당 분야 관련해서 사전 조사를 했고요. 이를 통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바로 주제는 앞서 잠깐 언급한 메타버스인데, 사실 엄청 최근에 들어볼 수 있는 단어긴 해요. 근데 막연해요, 좀. 그래서 오늘 관련 전문가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매체에서 관련 강의를 진행하셨던 메타버스 전문가, 강릉 원주대학교 멀티미디어 공학과 최재용 교수님을 모시고 한번 오늘 뜻깊은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나 박수. 안녕하십니까. 최재용 교수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뵈니까 이 사회자의 말씀에 제가 기가 죽어가지고 왜요? 오늘 쉽지 않겠는데. 아닙니다.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 영상 딱 시작 전에 검색을 딱 해봤거든요. 와, 메타버스랑 최재홍을 딱 검색하잖아요. 그럼 기사가 쫙 떠요. 이야, 킹. 최재용과 아이돌 이렇게 해야 사실은 좀 많이 올라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메타버스 제가 잘 모르는데 정말 그 메타버스 어린이라 생각하시고 저를 위해서라도 좀 오늘 뜻깊은 강의라기보다는 좀 그런 시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그 메타버스와 강원 산업의 미래라고 크게 얘기를 했지만 일단 메타버스가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아닐까 하는데, 준비하신 일단 짧은 강의를 한번 들으면서 저도 한번 숙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짧게. 아시겠지만 길면 그냥 넘어가. 재미없죠. 요즘 바로예요. 맞습니다. 말투부터 따분하면 그냥 꺼. 메타버스도 먹방처럼 재미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뭐 새로운 산업이고 새로운 트렌드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어차피 새로운 세계가 하나가 열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스마트폰 때문에 새로운 세계를 맞이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때문에 온라인 세계를 맞이했고, 사실은 그 전에 이제 PC 통신, 뭐 온라인 오프라인 해가지고 세계가 계속 업그레이드 됐는데, 지금도 이제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이 끝나가는 시기에 하나의 업그레이드, 새로운 세계가 벌어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메타버스 자체가 세계를 초월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가 또다시 열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참 애매한 게,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코끼리 다리 만지는 거거든요. 아직 정의가 불분명하고 어디에 응용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인슈타인 박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정의가 많고 설명이 길면 아무도 모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무도 모르는 세계를 지금 우리는 정의하려고 드는 거죠. 그래서 단 한 가지만 알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메타버스는요 인터넷 다음 세대예요.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셔도 거의 100%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좋았습니까? 인터넷 다음이 뭐냐라고 하면 그냥 메타버스의 세계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렇게 새로운 세계가 열렸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궁금하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조금 드리면, 지금 산업이
이러한 것과 너무 많이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건 새로운 사건이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이미 일어났던 일들이 갑자기 팬데믹 때문에 세상이 가상세계가 열리네? 온라인이 더 중요시되네? 이렇게 되면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갑자기 급부상을 했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있었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있었고 스마트폰 세계가 있었고 이런 세계들이 다 합쳐져서 이제는 가상 공간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들이 생기면서 우리는 그전에 이제 줌을 썼죠. 줌을 쓰고 뭐 페이스톡을 쓰고 뭐 이런 것들도 다 메타버스에 포함돼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전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4차 산업혁명의 근본은 뭐냐면 초연결과 융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는 전부 융합되어 있는 그래서 이게 세계의 트렌드가 융합되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쫄 거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타버스의 세계가 열려도 이렇게 과거에서부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99년에서부터 이 메타버스에 대한 것들을 봐왔습니다. 가상 공간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비즈니스, 그 다음에 우리 IT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세컨 라이프,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뀐 이런 사건들. 과거에 혹시 그거 아세요? 달나라를 팔았습니다. 이 달나라의 땅 지적도를 두고 굉장히 오래된 비즈니스입니다. 그 지적도를 가지고서 팔았어요. 근데 600만 명이나 샀습니다. 그 누가 팔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친구가 팔았는데요. 그러니까 저 궁금한 게 자기가 뭔데 그걸 팔아요? 그러니까 파실 수 있다니까요. 완전 봉익임선달이네. 그 친구가 자동차 세일을 하다가 판매가 너무 안 돼서 이혼도 당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하늘을 이렇게 딱 봤더니 달이 떠 있다는 거예요. 저거 한번 팔아볼까? 해가지고 팔기 시작한 게 600만 명.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샀고요. 톰 크루즈도 샀고요. 거의 2억 달러 정도를 팔았다고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가상세계에서 팔고 있는 거죠. 똑같은 지구를 복제해서 그거를 10x10, 10m, 10m로 해가지고 몇 센트에서 몇백 달러씩 해가지고 압구정도 팔려 있습니다. 이렇게 가상 공간에서 이제 세일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봉익임성달 딱 맞죠? 대동강을 팝시다. 우리 선조들은 많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였죠. 나중에 메타버스 공인중개사도 생기겠네요. 탁월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아주 훌륭하신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게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교육이 나오고 굉장히 많은 우리의 액티비티들이 가상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니까 수술도 해주기도 하고 군사용도 쓰이고 사이버 전쟁 같은 것도 하나의 이제 메타버스의 하나의 일종이죠.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사실은 저희가 중요한 건 뭐라고 보냐면 10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장이 있었는데 가상 공간이 생기면서 이게 20, 30, 40이라고 하는 시장이 더 넓어진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거기에 이제 목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보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부터 만들어진 시장이 있었는데 이제는 가상 공간까지 생기니까 기업들이 달라붙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냥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실물의 어떤 재화나 실질적인 물질을 가지고 그거를 자산화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사고 파는 경제 활동이 생기는데, 이거는 메타버스에서의 개념은 실제로 잡히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지금 하는 개념인 건가요? 조선시대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기회에 한번 게임 하시잖아요. 게임을 잘 하진 않는데. 그러면 유튜브 보시죠. 네네네. 게임을 하죠. 아니면 우리가 웹상에서 뭔가 예약을 하죠. 실체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메타버스의 하나의 맥락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꼭 물건을 두고서 재화를 가지고서 우리가 소유를 해야지만이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건 아니죠. 우리는 이미 에어비앤비나 아니면 이렇게 방을 임대해 주는 사람들은 자기 것이 아니어도 사실은 모아서 임대를 해주면 그들은 방에 한 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런 사이버 공간에서의 경제가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면 메타버스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그 중에 일종 아니냐 이런 얘기죠.
좀 충격적인데요, 저. 글쎄요. 저는 그냥 생활 속에서 이미 묻어져 있는 것이라서 그렇게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러니까 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인지 모르고 물을 먹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메타버스인지 인지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그냥 그걸 일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인이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기술은 실패한 겁니다.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그거였어라고 하는 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공기를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그게 생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미 익숙했죠. 우리는 예전에 스마트폰을 처음 할 때 이게 더 밝고 더 싸고 더 오래 가고 스펙 보고 막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 2016년에 에릭 슈미트 구글의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에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그 누구나가 다 그 보스들이 참석하는 그 포럼이 하나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이라고. 그 포럼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터넷 will disappear라고 얘기했습니다. 인터넷은 사라질 것이다. 근데 인터넷이 사라졌나요? 아니죠. 지금은 아무도 인터넷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만큼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메타버스가 그렇게 돼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미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우리가 물을 마시듯이 가상 공간에서 줌을 이야기하고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플레이를 하고 이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메타버스를 따로 정의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이미 그거는 already here 이미 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충분히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산업화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고요. 이미 오래전서부터 공장들이나 제조업에서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걸 썼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디지털화 시켜서 지켜보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공장을 원격으로 제어를 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트윈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용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트윈이라고 이미 이야기가 돼서 오래전서부터 공장에서부터 사용되고 있었던 것들을 그냥 이거 전부 그냥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해 퉁쳐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큰 돈들이 되죠. 우리가 공장을 스마트폰에다 넣어서 컨트롤하고 농장을 또는 집을 그래서 그걸 갖다 따로 이름을 부르면 스마트홈,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이런 것이 다 합쳐져서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사회자께서 아까 메타버스를 잘 모르신다고 얘기했지만 이미 그 생활 속에서 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인지하시면 좀 쉽죠. 전 트렌디합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색다른 거를 보여드리고 싶은 게 바로 메타후먼입니다. 여기에 그림 4가지가 있는데 아마 3번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기 3번은 아담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알죠. 사이버 가서 아담. 알면 안 됩니다. 오래된 저 신세대는 잘 모르는데 처음 봐요. 그죠? 처음 봐요. 그렇습니다. 챙경합니다. 예. 저 4개의 모든 인물이 다 가상 인물이거든요. 근데 가상 인물이 일본의 아킬라라고 하는 친구는 1년에 136억을 벌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김래아라고 하는 친구는 LG를 대표하는 모든 사이버상에서 안내도 하고 친구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돈의 가치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0억을 버는 친구입니다. 가상 공간에 있는 메타후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없던 산업이죠. 그러면 한 친구가 136억을 벌고 한 친구는 10억을 버는데 인간이 얼마를 저 뒤에는 사실은 인간이 있는 거죠. 인간이 있지만 저런 친구들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또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큰 리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회자께서도 이제 메타후먼하고 경쟁을 하셔야 될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이제 그럼 이 자리에 제가 사라지고 메타유먼이 대체가 돼서 있는 얘기죠. 교수님 좀 섭섭한데요. 오늘 뵀지만 이건 너무 비인간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관심들이 지금 끓고 있다. 그럼 여기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야기는 1년에 거의 700% 이상씩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디지털 콘텐츠 관련되는 NFT 같은 경우는 거의 10,000%가 넘게끔 방금 또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NFT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디지털 콘텐츠나 실물에 대한 것들을 디지털화 시키면 유니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재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사진을 누가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게 되면 이게 내가 만든 거야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 것들을 증명해서 그들의 소유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서로 거래를 해도 유니크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바코드 같은 거예요? 그 안에 코드가 숨어 있습니다. 미술품 같은 그냥 왜 가상에서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나 아니면 그런 사파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코드를 심어가지고 이거 내 작품이건 네 가져 이렇게 되는 거. 아 예전에 그걸 이제 DRM이라고 얘기를 해서 디지털 라이트를 보호하는 거였는데 지금 그거보다 훨씬 더 거래에 대한 증명까지 나오는 아주 굉장히 이 메타버스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가상 공간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메타 후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캐릭터들이 거기서 같이 활동을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경제가 있어야 됩니다. 경제가 없으면 예전에 그냥 그 그림 안에서 돌아다니는 거하고 인터넷 안에서 돌아다니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이게 산업으로 크지 않으면 롱런하지 않거든요. 물건을 판다든지 거기서 뭐 캐릭터를 판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NFT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메타버스 내에서 있어야 사실은 산업으로서 크고 다른 세계를 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것은 실물의 세계하고 똑같이 경제도 일어나고 내 자신과 친구들과 같이 놀고 이러한 세계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단순하게 줌과 같이 아니면 페이스톡과 같이 얼굴을 보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산업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저렇게 드롭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로 드롭이 됐냐면 테라나 루나 사건 아시죠? 네. 99.9%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화폐로서 가치가 아예 그냥 없는 거잖아요. 그게 110달러, 120달러였다가 0.00001센트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혹독하게 이제 시련을 받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실망을 하기 시작을 했고 관심도가 뚝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과연 그 산업이 망해서 관심이 떨어지는 거냐 아니면 이제 약간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냐라고 하는 그런 논란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건 뭐냐면 이러한 산업 주기를 탄다라고 하는 거죠.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어느 산업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최근의 동향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관심도가 쭉 올라갔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인가 실망을 하고 망하는 기업도 생기고 거기에 무슨 큰 사건들도 생기고 해서 이게 드롭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옥과 석이 갈리면서 이제 새로운 산업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단계에 있냐면 여기에 제가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세 번째 단계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아웃되는 산업이 아니고 이제는 정리가 좀 돼가면서 새롭게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참여해야 될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 하이브라는 게 사실은 패션 쪽이나 이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 유행이 될 때는 막 진짜 난립을 하잖아요. 엄청나잖아요, 이게. 그러다가 그 묻지마가 아주 거기서 생기는 결국에는 살아남는 거는 그것들을 또 길게 유행시키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는 몇 개가 안 되는데 지금 그 과정에 있다는 얘기신 거예요? 그 아마 대부분의 모든 산업이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단계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과거에 상황이 좋을 때는 막 난립을 했는데 지금은 체력이 약하고 아이템이 별로 좋지 않고 자본력도 떨어지고 기술력 떨어지고 이런 기업들은 정리가 돼가면서 살 수 있는 기업들은 이제 롱런을 해가고 네이버라고 하는 기업도 그렇게 해서 태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도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업들이 그러한 부침을 견뎌낸 기업들입니다. 그네요. 막 그 2000년 초반에 인터넷 진짜 포털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그게 닷컴 버블에서 망한 기업들은 다 망하고 살아남은 기업들이 지금 있는 거고 리만 브라더스 사건 그 은행권에 대한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모바일 산업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고요. 다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미 검증이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산업의 새로운 어떤 기술들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강원도하고 우리 메타버스를 이렇게 매치를 시키게 되면 제조, 제품 개발, 그 다음에 헬스케어, 교육 이러한 시장들이 엄청 큽니다.
디지털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이제 모든 산업에 이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제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원주 쪽에 있는 헬스나 아니면 메디컬 이런 쪽도 큰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저희한테도 굉장히 큰 기회가 되죠. 그러면 이 사전에 받았던 질문 중에 우리가 보통 물론 저는 좀 잘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IT 산업 쪽에서나 메타버스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제조업 기반이나 대면 비즈니스를 주로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러한 카테고리에 묶여 있는 산업에서는 이 메타버스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뭘 먼저 준비해야 되는지. 자, 이렇게 아주 훌륭하고 훅 들어오는 질문을 받으면 항상 하는 얘기가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얘기를 드리긴 하는데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디지털화 시켜서 이 회사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아니면 생산적이고 예전에 매출의 몇 배가 나오고 하는 그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기본 원칙은 뭐냐면 디지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회사의 기본적인 비즈니스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거기에다 디지털을 입히죠. 디지털을 입혀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이 문화화가 되면 그 회사와 그 기업의 비즈니스가 매출도 일어나고 순이익도 일어나고.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정의가 뭐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새로운 산업을 입혀서 기업의 영리 또는 매출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항상 제가 듣는 질문이 뭐였냐면 메타버스 전에는 인공지능 유행한 거 아시죠? 아, 그렇죠. 예. 그 전엔 빅데이터 유행. 그렇죠. 예. 그 전에는 스마트폰 앱 있고 그리고 오토라고 하는 뭐 배달의 민족이니 뭐 계속 이렇게 변해왔죠. 그때마다 그 사물 인터넷이 IoT니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뭐 스마트홈이니 스마트팜이니. 맞아요. 예. 그래서 그때마다 저한테 질문이 들어옵니다. 이거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꼭 하는 얘기가 하던 거나 잘하세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근본이 중요한 거지 수단이 중요한 게 아닌 거. 뭐 그 굉장히 샵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새로운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덧붙여서 내가 나가는 것이지 생뚱맞게 인공지능 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인공지능 뭐 하면 돼 이거는 쫄망의 기본이죠. 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 산업이나 우리 비즈니스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입힐 것인가 아니면 빅데이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센서를 가지고서 사물 인터넷과 어떻게 접목을 메타버스가 나왔으면은 지금 우리가 가상 공간 내에서 아니면 또 온라인을 조금 더 이펙티브하게 좀 효과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지 뭘 해야지 이렇게 되면 이미 망하는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강원도에게도 상당히 좋은 기회가 올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고요. 우리가 이것이 기반이 없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던 기반. 그러면 춘천은 애니메이션 또는 거기 디지털 또는 무슨 판토마임 이런 연극 문화 이런 쪽이고 원주는 메디컬 헬스 이런 쪽의 기반이고 우리 저기 강릉은 또 예를 들어서 바이오니 해양산업이니 뭐 이런 쪽의 기반이고 이런 것들이 특성 있게 나가게 되면 저는 메타버스와 접목을 잘 시켜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메타 스레드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튼 어떤 산업이든 센싱이 되고 네트워킹이 되고 이것이 분석이 돼가지고 인간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비즈니스로다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는 주변의 모든 인프라는 대단히 좋아졌습니다. 자동물 가는데 문고리를 찾고 있는 그런 바보는 없죠. 저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런 곳에서 센싱이 되고 있는 생활 속에서 살고 있고 5G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속도 그러고 난 다음에 빅데이터나 아니면 클라우드라고 하는 그런 세계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나 아니면 3D 프린팅이나 뭐 로봇이나 뭐 이런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러한 모든 것들이 메타버스의 기본을 다 갖추고 있는 거고 산업이 그런 쪽으로 다 흘러가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지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좋은 기업이 됐다. 저기 카카오가 예전에 2009년에 매출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2021년에 6조 4천억이 됐거든요. 여러분 사회자님 생각해 보세요. 300만 원 벌던 회사가 6조 4천억을 10몇 년 만에 벌 수 있었다는 건 뭐냐면
이러한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업의 매출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요 방정식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문제들을 접하게 되면 메타버스는 시간의 제약이 없어집니다. 과거로 2000년 전에 가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고 아니면 3000년 후에 가서 2045년이라고 한 영화가 나와 있죠. 오아시스라고 하는 그런 2045년에 가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나이기도 하지만 아바타가 자유공간에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간의 제약도 없어지고 공간의 제약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나도 여러 개가 생기고 우리가 그걸 멀티페르소나라고 얘기합니다. 저 혼자뿐만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나 혼자서 100만 원을 벌던 시기가 아바타를 통해서 1억을 벌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세대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나름대로의 그냥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박수. 예. 아, 이제 그러면 교수님 거는 뭐 안 들어도 되겠는데요? 다 들은 거예요? 아니, 농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전에 저희가 이제 받아가지고 좀 질문을 좀 정리한 것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팬데믹 때문에 사실 비대면 출근이라는 게 또 생겼잖아요. 사실 비대면이라는 말도 팬데믹 때문에 생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비대면 출근이 생기고 그리고 비대면 회의 그러다 보니까 또 줌을 통한 막 이런 회의가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줌이나 그 외 비대면 화상 플랫폼에 비해 메타버스는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교육이었죠. 이게 젊은 학생들이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확 퍼지기도 시작하고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집 밖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유일하게 방법이 이제 화상으로 하는 건데 일단 차원이 다르죠. 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영상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내에서는 경제가 일어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단순 목적이 있다 보니까 메타버스는 공간적으로 일단 3차원의 새로운 세계가 열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자신의 아바타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활동 금방 메타버스의 기본에 충실하다 보면 경제에 있어서만큼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이거는 2차원적인 것과 그 다음에 새로운 세계에 열리는 것과 그 다음에 단순 목적과 어떻게 보면 다 복합되어 있는 경제 활동과 이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어떤 분이 뭐 같이 뭐 프로젝트를 하다가 그분이 이제 사회적인 메시지나 그런 운동에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집회를 하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사진을 이렇게 캡처해서 보내줬는데 거기 막 현수막 같은 거 막 들고 있거든.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 캐릭터라고 하는 단순하게 캐릭터라고 얘기하고 92년에 이제 아바타라고 하는 그 스노우 크래시의 책 안에 정말 재미없는 책인데요. 그 안에 아바타라고 하는 용어가 생기면서 이것이 아바타가 내 자신의 분신, 디지털 분신, 또는 아니면 또 다른 나, 뭐 이런 개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도 나오기 시작하고 멋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총알 피하고 하는 그런 매트릭스. 죄송합니다. 요즘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기 시작해요. 매트릭스 자체도 사실 또 다른 나가 가상 공간을 돌아다니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자유자재로 되면서 여러 개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뭔가 예전에 게임 같은 경우는 뭐 목적이 있어서 같이 모여가지고 뭐 하나를 깨거나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지금은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만나서 즐기는 거죠. 혹시 그거 아세요? 요즘 어린아이들은 그냥 친구들끼리 이 페이스타임을 열어놓고요. 자기 그냥 일을 합니다. 잘 모르시죠? 이해가 가세요? 그냥 서로 얼굴 보면 6명, 7명 이렇게 서로 영상을 열어놓고 자기 일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누구 친구 불러가지고 야 누가 있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한 6, 7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공부하는 이 화면만 보여놔두고요. 가상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도서관에 이렇게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기본이었는데 사이버상에서 자기 공부하는 화면만 틀어놓고 이렇게 그게 장사가 잘 됩니다. 모르셨고 아는 척 하셔야 되는데 모르겠네 이거까지 공부를 싫어하거든요. 그런 것에 일단 도서관 싫어. 일단 싫어요 그런 건데. 일단은 그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Z세대들의 속성이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와 참 많이 일치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이미 Z세대로서의 분위기가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런 가상 공간에서 가장 활동력이 큰 친구들이 Z세대입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이제 소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Z세대들이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이제 소비를 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기업들이 거기에 다음에 우리가 살아나가려면 메타버스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아, 그러니까 좀 더 확장성이 있다는 게 이제 줌이나 다른 비대면 플랫폼에 비해서 장점이라는 얘기죠. 해석 자체가 다르죠. 알겠습니다. 아, 질문이 또 있는데요. 아, 이분은 게이머인가 봐요. 일단 20대 후반의 남성이라고 소개를 하셨고 어렸을 때부터 온라인 게임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것에 익숙한데 아까 말씀하신 공선역막 깨고 앞으로 AR, VR 기기와 융합되어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가상현실이 이루어질 텐데 2022년 지금 보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한대요. 현재 게임 콘텐츠 산업 시장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적용하려는 준비 상황이 궁금하다고 주셨습니다. 기존의 게임에 굉장히 열심히이신 분 뭐 계속 열심인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은 메타버스 게임 우리가 보통 3차원 게임이라든지 우리 지금 세상에 2010년 이후에서부터 나온 3차원 게임이나 메타버스 게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로블록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또는 마인크래프트 최근에 만드는 메타 뭐 이런 이미 상당히 오랫동안 그것에 익숙해져 있는 게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전에는 묻혔다가 최근에 이렇게 유행이 됐냐면 결국은 이제 팬데믹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신 분은 우리가 이 3차원 게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타버스 already here라고 이미 와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사실은 이미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이 있네라고 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또 다음 질문은 저희는 원주 의료기기 제조기업인데요. 의료 분야에서도 메타버스가 활용된 예가 있는지. 이 메타버스나 디지털 트윈이나 VR, AR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요소들이 쓰이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이게 가상세계니까 사실은 실제적으로 하지 않아도 가상 공간에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를 디자인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뭐 몇천억씩 들어가서 뭐 모형도 만들고 목업도 하고 실제 구동도 해보고 했더니 이거 아닌가 봐 그럼 다시 쓸어버리고 다시 만들고 하는데 가상 공간에서 만드는 것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일단 디지털로 조립해보고 해보고 아니면 다시 프로그램하고 이게 원래 이제 소프트웨어의 장점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굉장히 위험한 거 이거 써보셨어요? 한번 해봤어요. 거기서 보면 막 스키드 타고 뭐 저 그때 그거 쓰고 월정사 갔다 왔어요. 이렇게 절도 하고 이걸 하는. 그게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에 있는 뭐 100몇십 층 이렇게 줄로 다 해가지고 거기를 가는 그런 게임도 있고 그리고 뭐 스키를 못하는 친구지만 스키를 타는 그런 연습하는 그런 게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것들. 그러나 내가 떨어졌네 했는데 실제 보면은 떨어지진 않은 거죠. 사실은 그런 거 하는 것들 옆에서 지켜보는 게 더 재밌습니다. 그럼 의료 분야도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거나 그렇게 위험하거나 아니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런 메타버스를 합니다. 그러면 의료 분야에서 우리가 가상 수술을 한다든지 학생들을 인체 해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교수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교수는 뉴욕에 있고 나는 여기 원주에 있으면서 사실 하나의 수술대를 두고서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하는 것들은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 시장 자체가 콘텐츠를 만드는 시장이 5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없던 시장이 그렇게 새로 생긴 거죠. 그러면 과거에 학생들을 통해서 굉장히 위험한 인체 해부, 수술 이런 것들을 고도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이미 오래됐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기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기기는 한 사람이 만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상 공간에 펼쳐놓고 수백 사람, 수천 사람이 같이 그 기기를 가지고 훈련시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이미 꽤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무궁무진하네. 진짜 계속 듣다 보면
모든 산업에 다. 이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야, 그러면 요거는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 질문 약간 변형을 주고 싶은데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앞으로 요거 좀 뜰 것 같은 산업 트렌드, 메타버스를 활용한 근데 이거 질문에 없었던 것 같은데? 비슷한 질문이 있는데 약간 변형한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세요? 앞으로 뜰 사람? 교수님이 아예 주관적인 시선으로 많은 산업이 있는데 나는 이 메타버스랑 이쪽 산업은 기가 막히겠다. 그거를 알면 제가 하죠. 맞네. 그러면 이 질문은 없는 걸로 하고 자.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볼 때는 이런 거죠. 지금 어떤 산업이 뜨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동영상을 하든 아니면 뭔가 제조업을 하든 뭔가 서비스를 하든 간에 그 산업의 기본적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카카오톡이 있기 전에 사실은 ICQ라고 하는 또는 MSN이라고 하는 그런 메신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하이텔이나 천리안 같은 데서 채팅, 우리 굉장히 한석규가 나온 시기가 나온 그런 영화도 저는 모르겠는데. 접속이라고 하는 그러면 예전에 PC 통신이나 이런 것들에서 유행하던 그런 것들이 ICQ나 MSN 같은 채팅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카톡으로 바뀌었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사람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비즈니스의 본질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변에 있는 인프라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이런 것들이 변해서 그것을 보강할 뿐이죠. 그러면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 뜰까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비즈니스의 본질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메타버스를 입히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잘했습니까? 네. 아주 그냥 쏙쏙 때려박는. 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진짜 모시기 어려운 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털에 메타버스 최재홍을 검색하시면 그냥 깔끔하게 많은 수많은 기사와 많은 좋은 말씀들이 담겨 있다는 거.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다음 영상은 강원도 춘천 지역의 화장품, 식품 소재 등 바이오 업종 관련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최재형 교수님 한 말씀 마지막. 예,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고요. 우리 강원 산업이 새로운 산업과 함께 또 한 번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상 보고 같이 손 흔들까요? 예. 안녕.